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정선호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는 제2단원 민주국가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하고요. 오늘 9강은 민주국가,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왜 우리가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상의 호칭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정상의 호칭은 총리, 국가 주석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나라별로 호칭이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학습을 통해서 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능주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의에서 학년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첫 번째 제안, 입법위, 사법위, 학생자치회, 이른바 대의원이라고 하죠.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 누구를? 학년장을. 제1번. 두 번째 방식, 모든 학생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해서 선출하는 방식, 제2번을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대립 중인데요. 제안된 두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인지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느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1번인가요? 선생님 사진이 없어서 예전에 선생님 영상에 전라남도 교육청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이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학년장을 선출하는 방식과 두 번째 모든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선출하는 방식. 아무래도 1번 제안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라고 하는 입법위, 사법위, 학생자치회와 학년장이 좀 더 긴밀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학생 대표성을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학년장이.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나와 있는 입법위, 사법위, 학생자치회만 독립돼서 학생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자의 역할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어떤 방식,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형태에 대한 의미, 정부 형태가 무엇이냐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 권력분립 원칙에 의거해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른바 통치조직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요. 그 성질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가 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판 규범을 통해서 강제성을 부과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 형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 발생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아무래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먼저 발생을 했고 그렇게 발생된 입헌주의의 국회와 의회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권력자였던 국왕과의 갈등과 타협을 거듭해 가면서 형성되게 된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입법기관, 행정기관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대립을 가지면 그 사회는 정지 혹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해 나가려면요. 서로 상호 긴밀한 관계로 우호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고요. 이와는 별건으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왕 대신에 모두가 주인인 공화국을 설립하고요. 의회에서 입법기관을 가졌다면 그래도 국민의 대표자, 대리인인 사람을 뽑으려고 했고 그 사람들을 그렇죠. 대통령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호 독립되어 있는 정부 형태를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정부 형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류해서 구체한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사법은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나눠요. 그러면 그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명예혁명 이후에 발생했던 형태인 의원 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형태, 이와는 별건으로 미국에서 발생하게 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독립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경우를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입법부인 의회는 아시다시피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그 이후 이렇게 구성된 의회의 다수 세력이 행정부의 최고 권위자인 수상을 수반으로 두고 이루어지는 내각이라고 하는 행정부 형태, 이것을 의원내각제라고 하는데요. 수상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을 이루는 최고 직위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 총리라고도 부릅니다. 아, 내각은 총리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총리는 그렇습니다. 의원내각제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용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 총리를 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국민들은 의회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의회는 수상, 내각을 만들었습니다. 둘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 군주나 대표는요, 국가 원수의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요, 수상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존재하고 있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현재도 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순히 국가 원수, 대표적인, 그냥 그 나라의 대표성만 띠고요. 행정 업무의 총괄은 수상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해요. 그러면 수상의 내각은 당연히 의회에서 선출될 거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고요. 어디하고 겸직이 가능하겠어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겸직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의회의 원래의 역할, 행위는 입법, 법을 제출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그렇죠. 수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의회의 총리가 혹은 내각의 수상이 직접 참여해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회에는 내각만, 즉 수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각을 신빙성 혹은 신임성, 왜 그러냐면은 행정부의 내각이라고 하는 기관이 의회의 대표자로서 간 경우잖아요. 근데 그 의회의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약간 독재의 형태라든지 혹은 혼자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다면 그건 의회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의회에서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내각 불신임권이라고 합니다. 내각 불신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발생하는 성질, 견제 방법이니까 반드시 기억에 넣기로 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각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지향점이 자꾸 의회하고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욱더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의회 해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밀해요. 서로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대신에 의회는 내각을 견제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각도 의회를 견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는 의원 내각제는 당연히 의원이 내각이고 그러니까 내각의 정책 책임 높겠죠.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행정부가 잘못하면 결국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입법기관의 책임이고요. 입법기관이 잘못해도 결국은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행정기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협조해야 되겠죠. 그래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의 과반석 이상을 차지해서 이제 곧 배우게 되겠지만 어떤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려면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그런 규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전체 구성인단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 찬성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법률 개정, 재정 절차에 통해서 배우기도 할 건데 그것을 뒤로 별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절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당이 우리의 정당이 절반을 차지하지 못해 버리면요. 정권 다툼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의 국회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렇죠. 의결을 할 수가 없겠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 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혼자서는 못 해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연립정부라고 부르고요. 결국 연립정부가 되는 이유는 다수당, 다수 세력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립정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그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까지 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처음에 생각했던 공약, 지향점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국정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좀 말이 복잡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의원 내각제가 뭐냐?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의원을 뽑고 그 의회의 다수 세력이 내각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서로는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의회가 행정부인 내각을 대표하기 때문에 서로 겸직할 수 있고 긴밀하게 지낼 수 있다. 근데 의회가 내각과 자꾸 생각이 달라진다면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이 의회의 생각과 달라진다면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물론 의회가 내각이니까 내각의 의회의 역할인 법률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움직이는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당연히 정치적 국민에 대한 요구에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감도 높고 협조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연립정부가 필요하고 그 연립정부가 필요한 시간에 국정 불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제를 갑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의회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의 다수당의 당수가 일반적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였다면 대통령제는 둘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법기관 의회도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총선거를 통해서 뽑고요. 이와는 별건으로 행정부의 수장도 무엇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용했던 용어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 같은 경우는 총선이라고 하는 의회 선거와 대선이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죠. 각각 독립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도 행정부와 별건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행정부도 입법부와 별건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럼 둘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왜? 법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만 준 특이한 고유 권한이 있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면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은 의회가 결정한 법률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의회를 견제하는 거죠. 또요. 그렇다면 의회는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해버리거나 혹은 행정부가 악의적으로 본인만의 권력을 통해서 움직이면 의회가 무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배치해 놓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때는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정해놓은 의결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요. 굉장히 무서운 용어인데 탄핵 소추권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탄핵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전에 이 전 정부의 대통령이 형태였던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탄핵 소추권. 탄핵을 요청한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사법기관에 요청합니다. 이걸 탄핵 소추권이라고 부르고요. 또 뭐가 있냐면 국제적인 약속,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체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 나라의 수장 혹은 대통령이 가서 체결한 조약이 무조건적으로 그 나라에서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서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줬고요. 또요, 고위공무원, 인면동의권, 탄핵소추권,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등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점 볼게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요, 어찌됐건 행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일관된 정책이 추진이 가능해요. 왜? 그 임기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단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과한 경우 국민들 어찌됐건 자기가 그 기간까지는 정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요구에 구태여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생각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당이 즉 대통령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국회를 차지해버리면 여대 야소라고 합니다. 여대 야소가 발생하게 되면 의회의 다수당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고 대통령도 그 정당, 더 쉽게 얘기해서 의회 다수당이 A당, 대통령도 A당이면요. 행정부도 A당, 의회도 A당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나머지 정당들을 무시하고 진행해버리는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대통령이 A당인데 다수당은 뭐 혹은 B당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요소야대라고 부르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부하고 의회가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의회는 이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버려. 누가? B당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런 경우를 식물국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총선에서 의회를 구성, 대선에서 대통령을 구성한다. 얘네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대통령한테는 의회 견제 수단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주었고 의회는 대통령 견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권, 탄핵소추권,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등을 줬다. 어찌되었건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돼 있어가지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게 반응할 경우 우려가 있고 여대 야소가 발생한다면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소 야대가 발생한다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식물국회, 식물정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가 두 개 있는 건 알겠어요.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원내각제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이에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기관을 발생해요.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정부 형태로서 입법기관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단원제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하나밖에 없지만 양원제라고 해서 하원, 상원이 있는 경우 있어요. 자, 이렇게 의회를 구성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선생님이 이 다음 차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국민들이 입법기관을 통해서 즉 선거를 통해서 입법기관,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기관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 내각이 되고 서로 가질 수 있는 권력으로서는 견제 수단으로서는 내각 불신임권 혹은 의회 해산권 혹은 법률안 제출권 이런 정도의 특징적인 권리가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둘은 상호 긴밀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진다. 자, 반대로 대통령제 가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입법기관인 의회를 구성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행정기관도 역시 선거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자의 역할과 지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권력을 부렸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견제 수단으로서 법률안 거부권, 임명동의권, 탄핵소추권, 조약 체결 등의 동의권이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깔끔하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러면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명확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인터넷에 대통령 선거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맞죠. 2017년 5월 9일 날 선거를 했고요. 2022년 5월 9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어에서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끝내면 안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행정기관을 선거를 통해서 뽑았다. 그렇다면 뭐예요? 행정기관을 선거로 뽑는 경우는 뭐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제밖에 없었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근데 행정부의 대장, 수장을 우리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을 그렇죠. 총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총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십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인가요? 의원내각제인가요?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고민해 볼게요. 우리 2020년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죠. 누구 뽑는 거예요? 입법기관에 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또 대통령 선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누구 뽑는 거예요? 행정부 대장 뽑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형태인 거예요? 대통령제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분해라? 그렇죠. 국민대표, 국민의 직접 민주정치 요소인 국민투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어봅니다. 누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예요? 의원내각제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찌되었건 입법기관의 의원은 총선을 통해서 뽑고요. 행정기관의 대표도 선거를 통해서 뽑죠. 대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제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죠. 자, 가까운데 상당히 불편한 나라 일본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행정부 선거 혹은 일본 대통령 선거 해도 검색 기록이 안 나와요. 오직 의원 선거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의원내각제입니다. 왕이 있어요. 일본은. 왕이 있으나 그 사람은 그냥 국민 대표성만 띄고 국가의 원수격만 되지 어떠한 행정 업무도 하잖아요. 행정 업무 누가 합니까? 일본의 총리 누구 있습니까? 아베가 있죠. 아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내각제인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서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뽑았어요. 의원 중에 누가 다수당의 대표, 당수가 행정부 수상이 되는 거고 지금의 그 수상이 누군가요? 아베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는 국민의 대표겠죠. 왜?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의원이니까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얘네들은 의회와 누가 행정부가 긴밀하겠죠.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래서 아베는 법률안제 주권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둘을 구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선거를 보고 구분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오늘 공식 질문은요.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이냐 의원내각제이냐로 준비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걸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의원내각제의 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에게 뭐가 있냐면요. 법률안제 주권이 있어요. 선생님 그건 의원내각제의 성질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다면요. 탄핵소추권은요? 있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선생님 그건 대통령제 성질 아닙니까? 맞아요. 대통령이 있어요? 네. 선거로 뽑았어요? 네. 총리 있습니까? 네. 선거로 뽑아요? 아니요. 의회에서 구성되잖아요. 이상하죠?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제입니까? 의원내각제입니까? 희한하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자, 물어볼게요. 국가기관 누가 구성합니까?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단원을 배웠으니까 국가기관 통치자 누가 구성해요? 그렇죠. 헌법이 구성합니다.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배워보는 게 다음 시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 무엇을 근거로 한 헌법을 근거로 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진로 연계 희망과 복을 골라드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하순 능주고등학교였고요. 튀어나왔습니다. 정선호고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